이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또 한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멕시코의 한 호수에서 이야기를 출발하신다고요. 이 호수의 물을 농민들이 빼돌렸다고요. 네, 멕시코 서부에 미초아칸 주라는 지역이 있는데 네. 거기에 지라우엔이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네, 크기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9.7 제곱킬로미터. 네. 뭐 아주 작은 것도 아니지만 여기 우리 지금 있는 여의도 넓이가 한 3 제곱킬로미터니까 여의도 한 3배 정도. 네. 근데 내성 호수라고 하더라고요. 내성 이게 호수. 강물이 현재 흘러 들어오거나 뭐 어디서 강물이 흘러나가지도 않는 그러니까 나홀로 호수가 있는 거예요. 잠잠하겠네요. 그러면. 예, 근데 네. 원래는 레르마라는 강하고 이어져 있었는데 여기가 분지지대래요. 그래서 강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고여있던 물들이 뚝뚝 끊어져서 이제 몇 개의 호수로 나뉘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호수들이 이제 닫혀 있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라우엔 호수고요. 네. 내 주변 마을의 주민들, 농민들이 농장에 물을 대려고 이제 불법으로 호수물을 펌프로 빼돌린 거죠. 그러다가 지난달에 불법 펌프들이 전부 해체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원래 농사를 지으려면 이제 강 옆에다가 이제 짓는 게 예. 좋잖아요. 예. 입지적으로는. 예. 또 호수의 물을 이게 이럴 정도로.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네. 주민들이 어떤 농사를 짓냐면 아보카도 농사를 지어요. 아보카도요? 예. 예. 근데 아보카도가 이렇게 물을 많이 잡아먹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물이고, 그렇군요. 예, 그게 한 몇 년 전에 이제 글로벌 이슈로 부상해서 아보카도 계속 먹어도 되느냐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물을 많이 먹는데, 그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멕시코의 미초아칸주라고 합니다. 근데 아보카도를 재배하는데 뭐 물이 뭐 사과보다 3배, 토마토보다 18배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진짜 물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예, 아보카도 그리고 또 농사 아보카도를 지으려면. 생산하는 지역에서 이게 수익성이 좀 높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과수원을 만든다고 불법으로 나무 잘라내는 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물 분쟁, 근데 물 때문에 결국은 환경 파괴도 있지만 사회적인 갈등도 일으키고 뭐 그런 일이 적잖게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보카도 키우느라고 물이 모자라니까 예. 주민들이 이제 호수물을 빼갔던 건데, 특히나 올 들어서는 미초아칸주 거의 전역에 보니까 97%라고 이제 가뭄인 거예요. 가뭄. 예, 그래서 비도 이런 많이 안 온데. 예, 물도둑들을 뭐 와치콜레로 이런 용어가 있는데 원래 물이나 기름 같은 건 이제 몰래 퍼가는 사람들 가리키는 말이래요. 네. 근데 그 지역에 원주민 그 토착민 공동체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농민들이 이렇게 물을 빼돌리는 것에 굉장히 분노를 했고, 그래서 원주민들이 농민들 물 빼돌리지 못하게 이제 막고 나선 거죠. 네, 이게 브라질 뭐 정부라든지 예. 행정 당국에서 멕시코, 예. 멕시코죠. 예. 브라질이라고 예, 했군요. 그런 행정 당국에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원주민들이 직접 막았네요. 그러니까 당국도 사실 뭐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닌데, 네. 이 지라우엔 호수가 이 강 쪽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강에서 떨어져 나간 다른 호수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파츠코아로 이런 근처에 또 다른 호수들이 있는데, 네. 그런 곳들에서도 농민들이 물 빼돌리다가, 근데 거기서는 주정부하고 이제 연방정부 이제 당국이 합동 작전을 펼쳤더니 지라우엔 호수로 옮긴 거예요. 근데 이제 산림보호국의 위성 감시에서 네. 다 드러난 거죠. 네. 당국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그동안에 많이 분노를 해왔는데, 네. 이 지역 주민들이 특히 프레페차라는 원주민인데 네.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프레페차 원주민. 네. 아주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살아왔던 원주민일 텐데 예.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자부심이 강할까요? 예, 콜럼버스 이전에는 이 일대 왕국, 일종의 제국을 이뤄서 살았고, 네. 이렇게 T자 모양의 계단식 피라미드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그 제국이 그랬다고 하고, 네. 뭐 야금술이 발전했던 제국이었다라고 하는데, 잠시 프레페차의 역사를 보면은 스페인이 아스텍 제국을 정복했잖아요. 네. 그 뒤에 이제 유럽에서 유럽 사람들이 옮겨간 천연도 때문에 왜 이 남미의 이주민, 뭐 토착민들, 원주민들이 절멸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얘기를 듣고 그 무렵에 이미 프레페차 제국에서는 왕이 싸움 없이 1525년에 스페인 왕에게 이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굴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반감을 느낀 17살의 공주가 예. 에렌디레라는 공주가 나서서 네. 자기네 주민들을 이끌고 스페인에 맞서서 싸웠다는 거예요. 와. 근데 결국은 뭐 패했죠. 그랬겠죠. 그리고 몇 년 네. 못 가서 스페인이 점령을 했는데 스페인 특히 점령한 사람이 스페인 정복자들 중에서도 이 프레페트라 점령한 사람이 굉장히 악명 높은 인물이어서 뭐 약탈하고 뭐 이미 항복한 국왕도 처벌하고 그 뒤로는 뭐 그 흔한 스페인 식민지들의 굉장히 처참한 스토리가 이어지죠. 그렇군요.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에렌디라 공주가 정말 끝까지 저항하고 용감하게 주민들을 이제 이끌어줬는데 결과는 너무나 안타깝네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서 네. 이제 멕시코가 독립을 하고 1930년대에 대통령을 한 카르데나스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 미초아칸 주지사 출신이었고 이때 멕시코 정치인들은 이미 스페인계 혼혈들이지만 토착화된 지 너무 오래돼서 아스텍에서 이 과거의 문화에서 역사 전통을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카르데나스 대통령은 아스텍보다 더 순수한 게 바로 프레페차다. 그래서 많이 부각을 시켰고 네. 이 과정에서 이 에렌디라 공주의 스토리가 일종의 신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럴 그 수 뒤로 있겠네요. 그 어떤 영웅 같은 그렇죠. 구심점이 필요하니까. 예, 네. 그래서 프레페차 주민들이 그 이래로 뭐 예전도 그랬지만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네. 근데 뭐 원주민이 지금 남은 사람 다 합해도 한 14만 명 정도? 근데 그래도 지금까지도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이 원주민들이 바로 다시 물 얘기로 돌아가서 네. 이 농민들 물 빼돌리는 호수를 거에 기자. 항의가 많았고 네. 특히 또 물도 문제지만 이제 우기에는 화학 비료가 산을 타고 많이 흘러내려와서 호수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것도 최근에는 문제네요. 네. 호수에서 또 어민들이 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호수에서 모터보트 이용해서 이제 어업하고 그러니까 생태계를 많이 망치니까 이 지역에서 이제 오래 대대로 살아왔던 원주민 공동체가 우리 자연을 해친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금지 운동을 벌여왔는데 네. 물 빼돌리기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 공동체 원주민들의 최고위원회 같은 회의가 있대요. 회의를 해서 불법 펌프 해체하라 명령을 했고 이 원주민 여성들이 이렇게 이 남미의 원주민들 사이에 어머니 자연에 대한 그래서 여성 운동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성들이 나서서 펌프 다 해체해버리고 물도둑질을 끝장을 냈던 거죠. 예. 네. 근데 이 호수뿐만 아니라 다른 호수에서도 뭐 소위 말하는 물 도둑질이 있었더라고요. 뭐 상황이 정말 심각하네요. 그 파츠쿠아로라는 호수는 뭐 주변에 숲들도 다 잘려나가서 이제 뭐 그 아보카도 심느라고 그러면 숲이 그 나무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토양이 침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무가 지켜주는 건데. 여기가 이 파츠쿠아로라는 호수는 해발 2,000m에 있는데 여기가 사실은 지난달에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하나 있어서 멕시코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25분짜리 비디오인데 보트 없이 파츠쿠아로 호수를 건널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호수였던 곳에 뭐 물이 줄어들어서 일부는 뭐 말라서 바닥 갈라지고 근데 여기가 호수 가운데 원래 섬들이 있어요. 5개의 섬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섬에 이제 뭐 40m 높이의 동산과 한때는 관광 명소였던 곳인데 거기가 지금은 주변에 물이 말라서 약간 해자처럼 둥글게 물이 수로만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근데 이 지역에 섬도 있지만 또 망자의 날 그런 전통 행사도 유명해서 문화적인 생태학적인 그런 자산이었는데 뭐 이제는 농업용수 때문에 수자원 고갈되고 물도둑질까지 겹친 거죠. 너무 안타깝네요. 근데 파츠쿠아로 주민들이 물도둑질 막으려고 독특한 방식으로 시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파츠쿠아로 또 시가 있는데 이 시의 주민이라고 해봤자 뭐 한 10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이 시민들도 자기네 수원지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도시 광장 분수대에서 빨래를 했다고 합니다. 빨래 시위를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물이 모자라서 분수대에서 빨래할 수밖에 없다. 뒤늦게 이제 올 들어서 환경당국이 호수 주변에 뭐 33,000헥타르 정도 뭐 땅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재조림에 들어가고 또 뭐 드론 그다음에 보안 병력까지 동원해서 지금 물도둑질을 감시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그 지라우엔 호수는 바로 북쪽에 있는 쿠이체오라는 호수도 있는데 거기는 거기에 원래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였대요. 근데 네. 25년 사이에 수량이 70%가 줄었다. 즉 3분의 1 이하로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이게 합니다. 진짜 오늘 말씀 들으니까 너무 걱정인데요. 멕시코 지역 얘기지만 나라의 얘기지만 호수 메말라가고 있다라는 예. 건데 이게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사라지는 호수들이 많다면서요. 예, 네. 그 아랄해 알아요. 말라붙어 있는 사진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는 사실 거기를 가봤거든요. 예. 이 아랄해 여기가 원래 중앙아시아의 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걸쳐져 있는데 내륙 호수지만 뭐 워낙 크고 옛날에 바다였던 곳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랄씨 바다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건 굉장히 큰 호수였죠. 그러니까 호수인데 C라고 붙은 거 보면 바다라고 하는 너무너무 넓은 거죠. 컸다고 합니다. 제가 갔을 때 잘 과거에는. 모르시는데 예전 소련 시절부터 이제 목화 수출한다고 관계 농업으로 뭐 수로 만들어서 물을 다 너무 빼다 썼고 그래서 하나였던 호수가 두동강이 나고 세동강이 나고 그다음에 주변 지역은 관계 농업을 하면 염화라 그래서 소금기가 올라오고 또 이제 호수가 없어지면서 사막처럼 말라붙고 그래서 한때 어촌이었는데 네. 물이 없어지면서 사막이 돼버린 곳에 배가 덩그머니 떠 있는 모습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미 뭐 크기가 너무 줄어서 이제는 뭐 바다라는 이름이 무색해진 지 오랜데 그래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살려서 지금은 카자흐스탄 쪽의 아랄해는 어느 정도 복원이 됐습니다. 네네. 근데 세계 곳곳에 그렇게 아랄해만 해도 굉장히 관심이 쏠렸던 것이고 말라붙어가는 호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군요. 또 한 곳 또 소개를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볼리비아 중서부에 있는 푸포라는 호수. 여기는 해발 3,700m 고지대에 있는데 네. 한때는 뭐 2,500제곱킬로미터가 넘었다고 하는데 물이 점점 줄어서 2015년에 여기는 없어졌습니다. 그 12월에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호수가 없는 이제 거예요, 뭐 더 이상. 복원도 할 수 없는 상황. 이제는 없어요. 없는 거죠. 예. 기후 변화로 이제 가뭄이 많아졌고 그다음에 주변 광산에서 여기는 또 퇴적물들이 많이 흘러내려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 뭐 예전보다 증발 속도가 3배 빨라지고 근데 또 더군다나 물을 여기는 고지대에 있는 외톨이 호수라서 여기도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여기 호수에 동식물은 물론이고 원래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아온 이제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토착민들이 있었는데 뭐 재앙이 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프리카 중서부의 차드호 오래전에 이제 바다였던 곳이 내륙이 되면서 생겨났는데 여기는 뭐 워낙에 큰 호수지만 원래 여기가 건기, 우기 이 사이에 수량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이제 변덕쟁이 호수로 유명해요. 네. 근데 가뭄이 잦아져서 이제 마른 땅이 늘게 되면서 여기도 이제는 뭐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로 이제 중간에 묻이 드러나는 그게 분리되곤 하고 그러니까 이란 중부에도 우르미아라는 호수가 있는데 여기는 습지대로 유명한 근데 습지가 유명하다는 건 그렇게 깊은 호수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967년부터 이미 그 이란의 우리 람사르 조약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게 이란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우르미아 호수도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네. 1970년대 이후에 지금 한 50년 됐죠? 네. 표면적인 90%가 줄었다라고 하는 건 10%만 남았다는 건 뭐 그러네요. 거의 사라져 간다는 네. 얘기죠. 이 남반구에 있는 호주에도 호수가 말라서 소금 사막이 여기가 생겼다면서요. KT 탄다라는 호수인데 네. 여기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봤었어요. 네. 근데 면적이 한 11,000제곱킬로미터 굉장히 큽니다. 네. 아주 폐쇄된 그 내륙 분지 거의 사막성 기후의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뭐 가장 낮은 지점은 해수면보다 15m나 낮다. 근데 좀 전에 우리 이 방송 작가님이 찾아보니까 여기가 9,000 몇백 제곱킬로미터던데 다르지 않느냐. 이게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말랐다가 비가 오면은 채워지고 네. 그래야 되는데 안 채워져서 줄어드는 거예요. 가장 많이 차서 이제 커질 때는 11,0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건데 네. 여기가 원래는 수십 년에 한 번씩 큰 비가 오면은 쫙 채워졌다가 그다음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증발하고 또 중간에 비가 오면 좀 채워지고 하는데 일종의 대기 중에 그 수분과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완전히 채워진 게 1950년, 74년, 84년. 근데 채워진 물이 완전히 마르는데 한 2년 정도 걸린대요. 근데 호주 내륙이 이제 갈수록 건조해지고 사막화가 되면서 바닥에 쌓인 염분이 늘상 드러나 있는 소금 사막처럼 돼버린 거고 네.
결국 인간들이 그렇죠. 물 끌어다 쓰고 네, 기후변화 네. 일으켜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인간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기후 변화 문제가 이렇게 많은 예. 영향을 미친다는 거 예.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 오늘도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코코 OST 중에서 Remember Me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무리하겠습니다.